초과 특별수익자는 이미 증여를 많이 받아서 남아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사실상 받을 게 없는 상속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속인은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은 공유 상태가 되는데요. 공유 상태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개개인의 그 단독 소유로 바꾸는 절차, 이거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도 한 명이라도 당사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부적법하다고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이런 소송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원칙이 변론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변론주의가 배제되는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변론주의라는 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도 엄격한 증명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법원에서는 받아들인다.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 같은 비송사건이라 그러면은 주장하지 않는 부분도 법원에서는 성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거로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법원의 직권주의가 약간 가미되는 그런 것을 지금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냐? 지금 우리 판례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로 들어가야지 바로 공유물 분할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공동 상속인들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상속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 특별수익자는 이미 증여를 많이 받아서 남아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사실상 받을 게 없는 상속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속인은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는 상속인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도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그럼 소송을 할 때 지금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 이렇게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주민 초본을 떼서 그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주소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소재 불명이 됐다. 그게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말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게시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게 공시송달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생사도 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부재자 관리인이 상속 분할 절차에 가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 또 하나는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게 추락하거나 침몰했을 때 1년 이내에 생사가 확인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건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해서 확정이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을 진행합니다. 실종 선고 요건이 구비되면 실종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거주하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는 형제가 가족관계 등록부나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 선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얘기하면 사망한 것으로 일단 간주합니다. 간주해서 빼고 상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엄마가 자녀들 것까지 대리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하고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해상반 행위라고 그러는데 법정 대리인하고 공동상속인이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법원에 선임 신청을 해서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자에 관한 상속을 진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할 사건 심리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두 분 거를 합쳐서 같이 진행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분할을 계속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끼리 상속인인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떡하냐? 결혼을 거나 배우자가 있으면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참여를 하면 되는 거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 명이 없어지는 거죠.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제 그게 다른데요. 공부상에 이름이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게 뭐냐면 친생자 부존재 확인. 이게 친생자가 아니다. 뭐 인지를 했는데 이게 무효다. 혼인을 했는데 무효다.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야 공부상에서 빼고 상속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상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상속인 자격을 상실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상속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혼외자가 인지 청구를 한다. 이혼을 했는데 이거 이혼 무효다. 파양을 했는데 파양 무효다. 아버지 결정 청구를 해서 내가 피상속인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소송이 걸리면 공부상에는 없지만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현재 공부상에 있는 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 진행을 하고 새로 상속인으로 되는 사람한테는 그 지분만큼을 가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